13호 태풍 링링이 엄청난 강풍을 동반하고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태풍이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하면서 수확기 낙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기사 1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버스의 4분의 1가량이 운행을 멈춰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예상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난 강풍을 동반하고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는데 서해안과 내륙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인데요.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군산 비흥항에도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풍속은 초속 5m 안팎으로 거세진 않지만 오후 들어 태풍의 북상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져 새벽부터 초속 10m를 넘나드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이곳 비흥항을 비롯해 군산과 부안, 고창 등 도내 항포구에는 1,200여 대의 어선과 여객선들의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 230km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북 내륙 지역과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도 점차 강해져 조만간 내륙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북을 오가는 바닥 하늘길과 뱃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도내 8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오늘 오후부터 결항이 시작됐고 제주를 오가는 군산공항 항공편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내일은 많은 비도 예상돼 하천 둔치나 저지대, 지하상가는 침수 피해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지만 서해안과 일부 산가는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은 바람이 초속 25m를 넘으면 안전을 위해 도내 모든 교량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나들 것으로 보여 주말인 내일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수확기 낙과 피해나 침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수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완주 이서면의 한 과수원. 농민들은 아직 채 익지 않은 배를 미리 따거나 나무 주변에 방풍망을 치느라 분주합니다. 9월 말이나 돼야 잘 여물어 맛이 들지만 불청객 태풍 탓에 평소보다 20일 이상 빠르게 수확에 나선 겁니다. 떨어지면은 다 낙과되면은 비품되고 1년 농사인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진짜 다 허연해요. 심란은 하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번 태풍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할 것이라는 전망에 과수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무주, 남원 지역 농가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생종 홍로의 경우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수확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10월에나 수확하는 만생종은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죠. 그냥 날씨도 너무 흐리고 추석도 빠르고 잡화가 잘 안 돼가지고도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데 또 급작스레 태풍 온다니까. 농가 밭의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50에서 많은 곳은 150mm가 넘어 배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 지역 배수장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침수가 있으면 배수를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전라북도 역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종 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많은 비까지 동반한 태풍으로부터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또다시 파업에 나서 시민들이 아침부터 불편을 겪었습니다. 1일 2교대 시행 방식 등을 놓고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 100여 명이 운전대를 놓은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주중앙시장 부근의 시내버스 정류장. 평소와 달리 시에서 임대한 전세버스가 시내버스를 대신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달간 이어져온 노사 협상이 성과가 없자
한국노총 소속 버스 기사들이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거부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겁니다. 서민들은 어쩌고 안 오면 기다려야지. 우리는 형부랑 계속 택시 탈 수도 없고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전주 시내버스 408대 가운데 107대, 약 4분의 1가량이 잠정적으로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급한 대로 전세버스 23대를 투입했지만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차까지 다 동원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전세버스도 투입을 해서 한 80%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서 두드러집니다. 노조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4%가량 임금을 늘리고 정년 또한 기존 만 61세에서 65세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이 어렵다며 기사들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립으로 전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주시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한 대당 임대료가 하루 7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시버스를 늘리거나 장기간 운영하기도 곤란합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노사 협상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최근 이낙연 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또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법무장관 임명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제 마스터스 게임협회에 따르면 차기 대회 유치 신청서를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제출해 다음 달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장년층 올림픽으로 불리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70개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13,000여 명에 이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판을 바꾸고 또 체질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의 산업혁명을 위해서 선진국이 선택한 방안은 가장 기본인 에너지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소 사회를 천명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을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산업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극복할 경우에 오는 시너지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저는 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17개 기업이 자체 분석한 한국의 수소 사회 역량은 차량 등 이동 분야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권,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고정형에서는 4위권입니다. 전기 차량 부품은 15,000개, 일반 차량은 2만 개, 수소 차량은 25,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촘촘한 특허는 기업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관련 국제표준 38개 가운데 1개를, 일본은 17개를 획득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크고 그 격차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걸어버리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형태의 그 기술 무역 장벽이라고 이렇게.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 사회로 탄소 관련 기업과 버스 생산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큰 열매인 연구 개발과 부품업 등은 기존 공업 벨트인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핵심 역량 키우기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과 행사 준비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 소재 A대학 유아교육과 일부 학생들은 지난 한 달간 강제로 매일 12시간씩 학과 공연 준비를 하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과 합의한 뒤 진행한 사항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노동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자가 7.4%에 이른다며 도교육청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장이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무기계약직 교무 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측근을 동원해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로 전주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인 등 4명에게 각각 500만 원가량을 주고 전임 조합장 해임 결의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권 전문대학들이 내일부터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박람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비전대에서 열리며 비전대와 군장대, 원광보건대 등 호남 지역 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합니다. 박람회에서는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입시 상담과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북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1인당 개인 소득은 1,705만 9천 원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49조 3천억 원으로 이전 해 대비 1.9%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에 대한 결의를 가졌습니다. 시군 의장들까지 참석한 확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재정성과연구원장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연에 이어 유권자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던 전주 효천지군의 LH 아파트 단지가 효자 4동으로 통합됩니다. 전주시가 효천지군의 효자 4동 주민과 삼천 3동 주민,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효자 4동 통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주 백제대로 주변에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백제도로 곳곳에 바람길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공간을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가 오는 8일 군산 예술의 전당 등 전남북, 제주도 8개 도시를 순회하는 새만금 국제 피아노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